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7회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박지원 내정, 국정은 사실상의 해체로 가나 입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어려움에 봉착한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깜짝 인사가 아니라 고심의 결과로 내놓은 회심의 카드로서 신의 한수라고 자찬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김대중의 후에 박지원과 노무현의 후에 문재인이 오랜 기간 앙숙이었습니다. 2003년 박지원이 대북 송금으로 구속되었을 때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015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는 하야할 수 없는 적의 관계가 돼가지고 박지원이 탈당을 해서 안철수를 내세우고 2016년 총선에서 호남표를 싹쓸이하면서 문재인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명권자로서 문재인이 남북관계 마지막 카드로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내정을 하고서 박지원은 문재인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DJ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 맹신자로서 박지원의 한반도 평화의 꿈과 지난 2년간 가짜 평화파리로 선거 승리를 견인했던 문재인의 평화의 꿈이 공통분모로 작용을 해서 남북관계를 회복하자 서로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에서 말하는 민주집중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다투고 결론이 나면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과연 대표적인 친북주의자들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지원은 문모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문재인을 아침 인사하듯이 매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죠. 특히 김여정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자 박지원이 제일 먼저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하면서 아마도 본인이 가고 싶다는 것을 노고라 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원한다고 하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늪에 빠진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구원투수로 박지원의 화답을 한 것이죠. 왜 문재인은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했을까요? DJ 국민의 정부 2인자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성사시킨 주역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치른 약 5천억 원의 대북 성금과 1년 5개월의 옥고를 치른 대북한 관계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문재인이 높이 산 것일까요? 나아가서는 북한이 원하는 우리 민족끼리 사업을 UN 제재나 국제사회의 눈치 보지 않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이끌면서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박지원의 첫 번째 가상 대북 미션입니다. 10억 달러, 약 1조 원을 현금으로 조성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라는 것이죠. 북한 예산이 3.5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울산시 정도 예산되는 거죠. 약 30%에 해당이 되고요. 한국 예산 512조니까 0.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하고 특히 김정은 사금고의 달러 보유고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타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조달을 할까요? 국정은 특수활동비를 일부 전용을 하고 재벌기업 오너들을 겁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지 않을까요?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박지원이 덮어쓰고 감옥 갈 각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으로는 20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잊혀진다거나 처벌 대상인 박지원도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니까 살아생전에 옷고치를 일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두 번째 가상 대북 미션입니다. 김정은에게 우리 민족끼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북한을 위해 지속적인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라는 것이죠.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맹아가 되고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에 직면해서 경제가 초토화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의연히 가는 구조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박지원 카드는 최악의 카드가 아닐까요?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지고 한국이 북한처럼 하향 평준화의 길로 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순히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만으로는 절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문재인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두 차례에 걸친 미국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게 이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문재인이 중재자, 인터미디어리를 자처했으면 그 역할에 충실했어야죠. 즉 북한의 니즈와 미국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국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을 시켜주면서 상호 윈윈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협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박지원을 중심으로 이인영과 서훈이 함께하는 외교 안보팀을 꾸렸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문제 해결책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어서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언을 했고요. 자신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의 중재안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미국의 포괄적 합의와 일괄타결, 즉 빅딜이라고 그러죠. 빅딜을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노이 노딜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를 오판한 김정은에게 있었고 김정은을 오판하게 만든 문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문재인과 청와대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전무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양자 간의 신뢰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저희 지나친 상상력이겠지만은 트럼프가 절대 지존 김정은의 무오류성 인펠러빌리티를 짓밟으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의 배신자 문재인을 단죄한 것 아니었을까요? 굳이 트럼프가 원한다면 북핵의 외과 수술식 제거,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준전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대선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을 시켜서 우선 대통령 문재인의 대미간과 대북간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과 함께했던 비주류 자주파와 고리를 끊고 미국 트럼프와 조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최고급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 라인의 주류 동맹파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들 능력자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과 통일부와 국방부와 외교부를 장악하게 하고 현재의 무능한 종북 좌파 성향의 무지한 외교 안보 라인보다는 남북관계에서 훨씬 더한 생산적인 결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문재인도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산다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